군사법원을 개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군사법원의 뭐랄까 위상이랄까요? 이걸 저희가 이 군대 안 갔다 온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왜 군 범죄를 담당하는 군사법원이 각 군으로부터 독립돼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양측의 장병들이 뭐 이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주의 개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제 스탠스하고는 좀 다르게 네. 이 군사 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죽음이라든가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군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야 되지만은 군사 병영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군복 입은 사람들의 그 군 지휘관들의 관할권이라든가 심판권 이것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 군이 잘못한 자업자득 측면이 있어요. 하루 이틀의 병영에 이해하지 못할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그 군인의 특수한 그 조직 체계, 지휘 체계하고 맞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미 일단 시행이 됐지만은 이것은 전시나 또 위기 시에 또 안보 위기가 고조될 당시에 지휘관들이 아무 허수아비 지휘관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군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이런 군사법원을 장관 직속으로 하면은 잘 되고 지휘관들한테 너무 못 맺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맨날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 이해람 중사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못 믿겠으니까 장관한테 하라. 장관 직속의 5개 군사법원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큰 틀을 군의 특성을 무시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군사법원은 본질적으로 전시에 대비한 군 조직을 통솔하는 군 지휘권을 보호하고 또 능률과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국방부와 각 군 예하에 보통 군사법원이 한 3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 군사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었고 3심인 대법원은 없습니다. 그 우리 대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군 민간 법원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해람 중사 그 성추행 사망 사건 자살 사건 이후에 네. 지지부진한 수사 그리고 그 과정의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군사법원법의 수정 그 요구가 개정이 이제 요구가 맞습니다. 네. 빗발쳤고요. 네. 이걸 계기로 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것을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만 두어서 통합을 한 거죠.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항소심은 민간법원으로 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사고등법원을 폐지한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각 지휘관이 갖고 있었던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가 됐어요. 네. 각 지방 그 기초 법원에서 보통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관할권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네. 감형 혹은 감경권을 갖고 있었어요. 지휘관이라 하면 어느 정도? 사단장. 사단장이요. 네. 사단장이 왕이네요. 군대에서는 감염권까지. 왕이라기보다 하여튼 군조직을 지휘하는 특성, 통수권 안에서 통솔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감경권을 줘주고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그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특수 상황을 고려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이제 군 측에서는 많이 있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사회적 정신이다라고 하는 뭐 생각으로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제 이 분야에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또 오히려 그 사법제도의 민주화 측면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민간에 맡기면 잘 되고 군에 맡기면 못 믿겠다 그러냐 이거죠. 민간 법원이 억울한 사람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사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지휘관들의 권한을 보장해 주면서 문제를 개선하면 되는데 이미 이제 시스템이 됐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쟁이 뭐 미사일과 폭탄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생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운영의 면을 더 잘 살려가지고 존립 목적이라든가 뭐 헌법에 보장한 국군의 사명 이런 측면에서 군 지휘 체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그런 측면에서 지휘관이 허수아비 지휘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이 보수적 시각이 아니고 좀 좀 다르다. 걱정되는 면도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시 상황과 전시 상황이 아닌 때에 대한 시각의 가치 충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군사법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군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다 덮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 법원으로 가자 이 주장이 이제 설득력 있게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 개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성폭력에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는 범죄 네.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이루어진 범죄 이거는 1심 자체를 민간 법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범죄 유형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서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대 전 범죄 딱 하니까 저는 승리가 갑자기 딱 떠오르거든요. 이런 경우는 민간으로 가서 보내서 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엔 그럼 군 복무 그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군 징역을 받았다 이러면 군 복무가 거기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네. 그 군 복무 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징역은 징역대로 받고 군 복무 또 별도로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병사들 핸드폰을 주니까 이것이 뭐 그 소통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도박을 많이 한다 이게. 진짜요? 도박을 많이 해서 뭐 어. 어떤 병사는 뭐 6억여 원의 그 도박을 그 핸드폰을 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그 판단을 군 지휘과 조직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민간 법원에 간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그 국방부 산하 국방부하고 합참은 다른 겁니다. 늘 국방부를 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렇죠. 정부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정부 조직이죠. 정부 조직 내에 뭐 판단을 맡는 것은 현역에 있는 군복으로서는 이분 사람을 그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법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정해지면 잘못 계속 바꿔요. 영역을 그렇죠. 침습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군 지휘관이 자기 그 생업에만 전념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한 우리 군의 전투력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저는 기본 시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기 난사 사고가 예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민간 사법기관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아니 그런 그것에 경우는? 대한 법원 판단 기존에 이제 군검찰이 하겠지만은 네. 국방부 산하의 5개로 돼 있는 그래서 공군에서 났다. 공군의 특성이나 뭐 공군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국방부 산하의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죠. 1차는 먼저 그렇게 그렇죠. 국방부 1심을 산하, 이제 일심은 국방부 산하의 그렇게 군사법원에서 받는 거죠. 아유, 그리고 해공군 총장이나 해병대 총장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군사법원과 관련하여서 또 최근에 안규백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이에요. 군 인권보호관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 그거를 축하하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에도 쓰셨지만 우리 군은 조직 문화의 특수성이라는 장막 안에서 많은 인권 문제를 방치해 왔다라는 게 이제 이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취지라고 배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군사법원과 이 군 인권보호관이 결국에는 이제 군내 인권 문제를 많이 개선을 하는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또 우리 김 아니 박사님 그거는 나 저 잘하는 적극 지지합니다. 군 인권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쓰고 있는 사병이랬잖아요. 네. 이 군에 간 어떤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을 그 어떤 병역 이행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병, 네네. 그 사병화로 전락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완전히 관급품 취급하는 그런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NGO 단체가 군 인권에 뭐 대변하는 양 그동안의 그 이상한 형태를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그 국가 제도적 틀 내에서 군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제도는 국가인권회라는 그 어떤 대한민국 정부 시스템 안에 그 좋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보호하고 네. 또 군인권과 기본권을 반드시 확충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그 법률 개정의 계기로 작용했던 이해람 중사의 그 자살 사망 사고 네. 던지는 함의가 좀 컸다고 봅니다. 성추행, 성폭력으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무용담 수준의 그 성인지 그리고 뭐 성을 바라볼 때 무슨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걸 암암리에 이렇게 장려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잔존했던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남성 숫자가 수적으로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성인지력을 좀 올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젠더로서 사회적 성으로서 인지하고 이렇게 대하고 하는 거를 인지력을 높여가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동안 남성 위주의 이 동일성이 많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 있다 보니까 여성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나하고 좀 다른 생각한다는 거 이걸 잘 인정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도 억울한 안 돼 거를 있고. 더군다나 못 찾는데 군에 가서 가장 이런 인권 보호 간의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그 사망 사고를 당했어도 이것을 어떻게 호소할 게 없고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당해도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의 그 군의 그 성인지 문화도 바뀌면서 네. 앞으로 다각적인 그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런 인권 보호관이 지휘관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체크 앤 밸런스를 넘어서서 지휘 관여, 네. 지휘권 침해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선을 좀 저는 분명히 긋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제 군 인권 보호관은 그 독립기구예요. 군 외부에 설치된 독립기구고 이제 사병의 또는 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제보를 하거나 신고하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 문제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평시에 지휘관에게 주는 재량권, 이 관할관이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민간 사법기관에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 이제 넘기는 취지로 가는데 이제 말씀 걱정을 하시는 거는 군 재량권을 이게 이제 흔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군대 운영이 참 어려움이 저를 봉착할 수도 비롯해서 있다. 많은 군 출신들이 도대체 예. 군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군대 내 법적인 문제를 왜 민간에게 맡겨야 되느냐 저는 이런 그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요 거의 케바케가 돼요. 사례별로 이제 사건 사고 유형별로 이게 다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일단 군 내에서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뭐 대비를 하겠죠. 그걸 지켜보면서 요거는 좀 또 이제 제도를 보완할 측면이 생기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